자, 오늘 그러고 보니 인기 코너들이 연속입니다. 시사와 과학 그리고 개그까지 욕심내다가 최근에 약간 망하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정우입니다. 네. 월식 갔다 오셨어요? 그거보다도요. 네. 제 앞에 김상조, 노회찬 두 분을 배치한 건 절 보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좀 해보라는 거죠, 잘. 네. 노회찬 대표님은 매주 나오신다고요? 노회찬 대표님은 매주 나오시고 네. 네.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수요일로 바꿔서 앞으로 항상 바로 앞에 네. 빵빵 터지고 들어가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자, 한번 웃겨보시죠. 웃길 생각 없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만 아주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월식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8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핸드폰으로. 예. 저도 그 시간에 깨 있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나갔고요. 실컷 설명해놓고. 더운데 무슨 고생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저는 사진으로 잘 봤습니다. 예. 근데 밤에 나가면 이제 월식도 있고 별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여름이 별 보기 좋진 않습니다. 맞아요. 습기도 많고. 네. 근데 공기도 맑지 않고 요새. 공기도 맑지 않고. 네. 근데 잘 보이는 데 가면 육안으로 원래 6,000개 가까이 보여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징그러울 정도로 꽉 찬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배낭여행을 90년대에 갔을 네.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가 공기가 나쁠래 나쁠 수가 없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광활한 대지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게 살아요. 그래서 오염이 너무 안 됐고. 근데 이제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처음 보셨군요. 그때. 별이 완전히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의 별이 빛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늘을 보면. 처음 보면 깜짝 놀라죠. 네, 이렇게 별이 많이 네. 있었나. 징그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진짜로. 보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안에서는 뭐 수십 개도 찾기 어렵고요. 요즘은. 네. 어쨌든 잘 보이는 별들이 근데 간혹 있죠. 화성 뭐 큰 별들. 네, 북극성 정도는 요즘 그렇죠. 보이긴 합니다. 네. 요즘에는 유독 잘 보이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똥별이라고요. 방송 부적격 공연인지 모르지만 뭐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벌써. 네, 동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스타들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아주 큰 똥별께서 좀 창궐 하고 계셔서 이 엽기적인 공간병 갑질 보면서 갑질의 과학을 좀 알아보자. 갑질의 과학. 예, 여기도 과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고요. 자, 빨리 해봐요. 네. 스탠퍼드 실험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스탠퍼드 실험 뭐 감옥에 가둬가지고 1971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 건물 지하에 쇠창살을 달고 가짜 간방 3개를 만들었어요. 별걸 다 알아요 저는. 예. 그런데요. 자화자찬을. 네, 정상적인 대학생 실험 참가자 24명을 선발했고 반반 나눠서 간수하고 죄수 역할을 시켰습니다. 네. 실험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간수는 죄수를 때릴 수 없다. 네. 그리고 죄수는 간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갑을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네. 원래 같은 학생들. 그냥 학생들, 일반 학생들. 일반 학생들인데. 우리 같은 학생들. 같은 대학의 학생들 네.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멀쩡한 애들. 딱 갈랐어요. 그렇죠. 실험이 시작되니까 간수대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네.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네.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몇 시간 동안 시키고 때리지만 않았을 뿐. 때리지만 않았을 뿐. 자기 권력을 막 누리기 시작한 거죠. 온갖 모욕과 온갖 노동을 시키는 거죠. 네. 특히 연구자들이 퇴근하고 없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니에요. 예. 연구자들이 개입한 것도 아닌데 네. 역할만 구분해서 한쪽에는 권력을 주고 한쪽에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 관계를 맺어줬더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강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원래 2주를 하려고 했는데 6일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네. 그랬으니까요. 그 참가자들 심적 고통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해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권력을 가지면 멀쩡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진 거예요. 그런 실험 유명한 실험이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연구가 다방면으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캐나다 연구팀이 권력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뇌 반응을 바꾼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는 순간 뇌가 실제로 변해요. 변한다. 네. 이 실험 뭐였냐면
한쪽 이들 참가자들을 둘러 나눠서 한쪽은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이 됐던 경험을 적도록 합니다. 네. 적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 네. 그럼 뇌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네. 반대쪽은 도움을 쾌감을 느끼는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셈인데 이걸 굉장히 기술적으로 사실 검사를 했습니다. 네. 반대쪽은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을 써서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뭘 보여줬냐면 별거 아니고 손으로 고무공을 이렇게 짜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모두 두 사람에게 다. 두 사람에게 다. 두 집단에 다. 이게 뭐냐면 짜는 쪽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짜여지는 공으로 느끼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과학 실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죠. 그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쥐어짜는 것 자체는 윤리적인 도덕적 판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뭘 보냐면 뇌의 그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짜면서 실제로 저 짜는 모습을 남이 짜는 거지만 네. 내가 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뇌에서 공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느낀다. 운동 공명이라고 해요. 네. 그걸 fMRI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명의 속도와 양과 이런 거를. 이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본인이 윤리적인 판단 같은 데서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예. 이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되는 뉴런 같은 걸 보게 네. 되는데 권력을 그러니까 쥐고 있는 쪽은 권력이 있는 쪽은 늦어요. 반응이. 예, 이 반응조차도 공을 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늦고 약합니다. 감정이입을 잘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쓴 거 몇 개로. 글 쓴 거 몇 개만으로도 네, 네. 실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를 기억하면 몇 개 써라고 해놓고 네. 쥐어짰는데 그 쥐어짰을 때 예를 들어서 공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 자체가 잘 안 일어난다. 전체 감정이 늦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약한 사람들은 그 권력이 없는 경험을 썼던 사람들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선거만 되면 맛이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거 맥이 닿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2013년도에 미국 심리학회지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증명이 반면에 부탁하던 사람은 빨리 느끼고. 그게 중간 사실 아무 것도 쓰지 않은 네. 대조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균이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갑의 입장이 되면 갑질을 할 때 당하고 있는 을의 고통을 보고도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당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어서.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더욱더 쾌감은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더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구나. 생각이 되는 거고 전혀 미안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요. 뇌의 그 안화 전두엽이라고 해서 전두엽이라고 많이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양심이라든가 도덕적 판단 이게 같은 이제 걸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손상된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에 취하면 예, 전두엽이 손상된 것 같은 행동을 해서 사이코패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권력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번 쥐면 그렇게 변하고 계속 쥐고 싶어하고 네, 거기 중독되고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거는 그러면 인문학적인 뭐 어떤 소양이나 네. 타고난 인성이나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때려야 있지만요. 되나요? 일단은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파민이 또 계속 나와서 네. 그 쾌감에 중독이 되는 상태라 중독이 되고 나면 더 큰 쾌감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원하게 되고 더 심한 갑질을 점점 중독적인 상태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네, 정말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런 걸 우리가 심리적 문제로 풀 수 있느냐? 네. 물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네. 그런 근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죠, 간혹 안 변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시켜야 되겠어요. 30년.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뇌 신경학적인 장애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그게 그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네. 웬만한 정신과적인 문제는 약물로 요즘 치료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상담 필요 없고요. 약 먹는 게 최선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도파민 분비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약을 먹음으로써 갑질의 유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갑질 대장들한테는 다 약을 강제로 네, 뇌손상 환자로 여기고 뇌손상 환자로. 손을 떼게 한 다음에 이제 약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 아니라 치료를 당연히. 예. 네. 법제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군에서 별을 하나씩 더 달 때마다 복용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저 사병들 성욕 억제제 먹였다는 식으로 별사탕처럼. 제가 그거 국방장관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아, 네. 그 진짜 사실이었나요? 진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궁금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장군들한테 건빵을 드리고 그 안에 건빵에 약성분을 함유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네. 본인의 내 그럼요. 건강을 정신 건강, 사회 네. 건강. 내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 시간이 조금 남았군요. 7초, 10초? 네. 15초 남았는데. 네, 그래서 건강히 살자. 건강히 살자. 정신도 육체도 건강히 살고. 네. 저는 노회찬 대표님 때문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약효도 확실하다고 하고요. 네, 이 약효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을 먹일 수 있다면 먹이는 게 좋다. 그럼 뭐 먹을 사람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먹어야 되고. 갑질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재벌들도 먹어야 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